안녕하세요. 내 차는 캠리 채널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설명한 SLE 등급과 SLE 프리미엄과의 차이점 설명 중 두 가지를 제가 잘못 설명하였기에 정정 설명하고 상시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영상에도 계약한 제 차가 아직 안 오다 보니 관련 영상과 사진을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 이렇게 대체 영상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선 영상에 일단 잘못 설명드린 두 가지 차이권은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크로스 체크를 못한 탓인 것 같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5 캠리 하이브리드 옵션 설명 중 휠의 크기는 SLE와 SLE 프리미엄 모두 18인치 멀티 스포크 타입 형태의 휠입니다. 멀티 스포크 타입 휠은 여러 개의 얇은 스포크, 탈대가 방사형으로 배열된 디자인의 자동차 휠을 말하는데 이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스포크가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코너링 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포크는 10개에서 20개 이상의 스포크까지 있는데 스포크가 많을수록 휠이 촘촘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지만 사이 간격은 좁고 브레이크 분진과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스티어링 휠 열선도 두 등급 차이 없이 모두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저는 프리미엄 등급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 실수보다 두 등급 모두 들어간다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시 녹화를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대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상시 녹화가 필요해서입니다. 운행 중에 블랙박스가 당연한 거지만 주차 시 CCTV가 없을 때의 상시 녹화가 아닌 상태에서 차를 받고 가버리는 경우야 엄청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 녹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두 개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는 고전압 배터리와 이 배터리는 차량을 움직이는 모터구동, 차량을 멈추는 해동제동, 이때 사용을 합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보조 배터리는 12V 보조 배터리로 블랙박스, 라디오, 전조등, 계기판 등 일반 전기장치에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 기본적인 전력 공급에 사용하고 방전이 되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립니다. 즉 블랙박스는 이러한 12V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는 거죠. 캠리 하이브리드도 고전압 배터리와 12V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 상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시 전원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상시 전원 연결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전압 차단 기능을 가지는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으로 사용하면 차량의 12V 배터리에서 계속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12V 배터리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작기 때문에 방전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압 차단 기능이 있는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면 배터리 전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핸드폰도 통상 충전량 15% 이하로 되면 절전 모드가 되듯이 유사하게 이러한 저전압에 다다르면 블랙박스 연결이 차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일 최소 30분 또는 1시간가량의 차량을 사용해야만 배터리를 충전하여 상시 녹화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보수적으로는 거진 매일 1시간 이상은 운행을 해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퇴근용이 아니라 주말에만 운행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 주차하지만 상시 녹화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를 설치할 계획이기에 이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장점입니다. 차량 배터리 보호입니다. 블랙박스를 차량 메인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면 장시간 녹화 시 방전 위험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메인 배터리와 별도로 작동해 차량 방전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더 긴 주차 녹화 시간을 제공합니다. 차량 배터리만 사용할 경우 주차 녹화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초전력 모드에서 96시간 가능 모델도 있긴 해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저온 공급을 통하여 차량 시동을 꺼도 블랙박스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전압 변화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메인 배터리의 부하를 줄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먼저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대략적으로 보조 배터리 가격, 설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30에서 80만원까지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 트렁크 또는 조수 하단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공간이 흡수할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일부 차량에서는 충전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충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래도 상시 녹화를 위해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할 단점은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보조 배터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 보조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 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인데 AS 보조 문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가 배선 개조입니다.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차량 내부 전기 배선을 일부 건드려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AS 보조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비순정 부품 사용입니다. 제조사가 공식 지원하지 않는 애프터마켓 전기장치를 추가하면 배터리나 전기계통 문제 발생 시 보증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V 배터리 과부하 가능성입니다. 일부 보조 배터리는 주행 중 충전을 위해 원래 설치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12V 배터리에서 전력을 끌어다 쓰기에 이 과정에서 전압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피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기입니다. AS 보증을 유지할 수 있는 설치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니까 일부 공식 센터에서도 특정 배터리 모델 설치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점별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OBD 단자를 이용한 전원 공급 방식입니다. 차량에 있는 진단 커넥터에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가장 배선 개조도 없고 설치도 간편하기에 AS 보증에 가장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현재 모델 중에는 최대 50시간인 것 같아서 그 이상 녹화를 원한다면 이 방식은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세 번째가 이제 퓨즈박스를 통한 설치 방법인데요. 기존 배선을 절단하지 않은 방법으로 AS 보증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졌고 대부분의 블랙박스형 보조 배터리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운전석 하단이나 조수 속 글러브 박스 안쪽에 실내 퓨즈박스가 위치하고 퓨즈 탭에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퓨즈박스를 이용해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차량 배선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특정 퓨즈 위치에 따라 전압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설치 업체 AS 센터와도 상담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무작정 설치하면 나중에 보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공식 서비스 센터나 전문 장착점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캠리 하이브리드에서는 두 개의 배터리가 있다. 한 개는 보존압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하는, 다음은 12V 보조 배터리, 블랙박스 전조 등 일반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두 번째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매일 운행한다면 12V 보조 배터리만으로도 상시 정원으로 블랙박스를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운행을 자주 하지 않거나 장기간 주차할 일이 자주 있거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녹화 시간을 고려해서 OBD 방식이냐 퓨즈박스 방식이냐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여 방전을 방지하는 게 좋다. 오늘 영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조 배터리 설치 시 전문가의 상담 내용이나 설치 모델을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 한 번만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인도 전에 딜러에게 말해서 추가 요금을 내고 썬팅을 다른 모델로 다른 데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썬팅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보가 많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2025 캠리 하이브리드 썬팅을 무엇으로 할까 라는 주제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 업로드도
없고 촬영도 아직 없다 보니 저작권 때문에 쓸 수 있는 자료도 한계가 있어 보시는 게 송구합니다. 조그마한 정보라도 얻고 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